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진짜 뉴스를 판독해드리는 한준TV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병역 문제를 바탕에 두고 월드컵 대표팀 선수단을 향해 조롱과 모욕성 사담을 나눈 것이 방송사고를 통해 유출된 사태가 이제 한국 언론을 통해서도 본격적으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 사태의 중심에 선 문제인데다 대표팀 선수단이 일주일 가까이 한국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사태를 현지에서 중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보도는 조금 지체됐다라고 전해졌는데요. 결국 멕시코와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 경기가 다가왔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기 하루 전 공식 기자 회견일에 이르러서 한국 언론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통신사 로이터, AP, 그리고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나 영국을 대표하는 정론지죠. 텔레그래프, 또 영국의 공영방송 BBC까지도 멕시코 언론을 통해서 시작된 한국 대표팀 선수단의 한국 기자단 보이콧 사태를 보도하면서 더는 한국 언론도 이 사안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두 명의 한국 기자들의 심리적인 면을 분석한 아주경제의 기사 보도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 역시 이 기사를 보면서 통찰력에 감탄했고 또 공감하는 바가 있어 축구 기자로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해드리고 현재 멕시코 월드컵 현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최신 상황에 대해서 여러 온라인상의 추측 및 또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 팩트체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 아주경제의 이동건의 심리렌즈라는 연재 코너인데요. 2015년부터 영화 현장을 취재해왔던 디지털 콘텐츠팀 기자라고 합니다. 즉 스포츠 기자는 아니고 축구계에서 활동하고 취재해왔던 기자는 아닌데 그래도 다양한 부분, 그래도 뉴스와 일상 속의 다양한 장면들 속에 사람의 말, 선택, 관계에 숨어있는 심리를 해부한다라면서 연재해왔던 이 기사는 사회에 이슈가 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적이고 또 높은 수준의 해석을 내놓는 콘텐츠더라고요. 이 기사를 보면서도 이분이 축구 취재 기자로서의 경험이 없지만 굉장히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추론을 했다고 생각이 돼서 이 기사 내용, 두 기자는 왜 손흥민을 욕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사가 기자가 어떻게 본다면 기자에 대해서 조금은 저격한다거나 비판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많은 단서 속의 기사가 시작이 돼요. 손흥민 선수를 향한 취재진의 욕설 파문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표팀의 훈련을 지켜보던 두 기자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여과 없는 말을 뱉었고 그 음성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라는 사태를 설명하면서 이번 논란을 들여다보기 전에 분명히 해둘 점은 우리가 이 두 남성 기자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추측한 것은 맞지만 이걸 단정할 수는 없다. 손흥민 선수에게 열등감을 느꼈는지, 병역 특례에 반발심을 품었는지, 현장에서 또 어떤 불만을 겪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팩트다, 이게 사실이다, 입증된 것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또한 업계 밖에서 이 사람들을 손가락질한다거나 혹은 기자라는 직업을 재판하기 위해 기자는 다 이래, 기자는 이게 문제야, 이러고자 하기 위해서 쓴 글도 아니다. 두 사람의 내면을 살펴보는 과정이 저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비슷한 일을 해온 나 역시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감정을 추측해볼 뿐이라면서 이 발언 속에 어떤 심리가 작용했는가, 취재 대상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생각, 현장을 안다라는 또 스스로의 자부심, 팬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 모든 게 어느 순간에는 냉소로 흐를 수 있다는 것, 이걸 정말 잘 지적을 했어요. 저 역시 2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팬으로서 축구를 너무나 열심히 보고 응원을 하다가 기자가 됐을 때 내가 기자니까 팬이랑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린 현장에서 내가 나만 아는 정보를 알게 되고 또 현장의 유명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알게 되면서 자부심도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스스로 경계하려다가 냉소를 갖게 되는 상황들, 현타가 오는 상황들, 많은 상황들이 있고 또 가까이서 이런 상황과 경기들을 보고 평가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에 빠지기가 쉽다. 단지 축구 기자뿐 아니라 모든 기자들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면서
본인을 포함해 이 기사를 쓴 기자 본인도 나 역시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됐던 부분들을 들여다보려는 시도니까 그 두 기자를 꼭 저격하고 비판하려고 쓴 기사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굉장히 민감한 본인이기 때문에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기사 내용 보면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들이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말은 흔적을 남긴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말에는 그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타인을 평가하는 기준, 자존심을 지키는 습관이 묻어난다라고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영화 지자라고 하셨는데 영화를 잘한다고 하셨는데 심리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화 속에 이 기자들이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나 경기력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들이 꺼낸 말이 군대라고 하면서 해당 발언들 주장이라고 소대장 뛰듯이 뛰는 건가 군대도 안 가온 XX들이 군대의 군자도 모르는 XX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소대장처럼 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소대장이 설렁설렁 뛴다라는 의미로 전달된 발언이 아니라 소대장이 같이 뛸 때는 옆에 따로 인솔 하듯이 뛴다라는 거다. 팀을 이끌듯이 주장이니까 그렇게 뛰는 건가? 왜 손흥민 선수만 옆에 코치와 따로 뛰지? 라는 아무 생각 없이 비판성 의미를 담지 않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얘기를 한 것을 받아친 다른 기자가 군대도 안 갔던 것들이 군대에서 소대장이 인솔하듯이 저렇게 뛰고 있네? 그런 움직임을 보이네? 라면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비판을 하고 좀 조롱하고 모욕하는 상황이 이어진 거거든요. 이 짧은 대화에 꽤 많은 게 들어있다라고 기사는 이야기합니다. 축구팀의 주장을 병영에서의 소대장으로 바꾸는 시선. 기자들이 이 기자 두 명이 군필 경험을 도덕적 오위처럼 사용하는 태도. 압도적인 이스타 선수를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좁은 기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심리, 남성들끼리 서로 으스대면서 조롱을 주고받는 이 문화가 반영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에 대해 단순한 설명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취재 현장이 덥고 또 대기하는 과정도 길었을 수 있고 월드컵 현장 취재가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했는데 진짜 피곤해요. 시차 문제도 있고 이동, 동선, 일하고 또 지금 취재하고 또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야 되고 하루가 정말 바삐가고 매일매일 일해야 되고 여러모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도시, 빡빡한 동선, 제한된 접근, 취재 경쟁,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다고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고 특히나 더위와 피로가 이런 말의 문턱을 낮춘다. 좀 말을 막하게 좀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평소라면 속으로 삼켰을 짜증들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죠. 하지만 날씨가 사람을 예민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다른 문제다. 짜증나서 좀 말을 막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말의 내용은 분명히 그 심리를 평소에 갖고 있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쾌감이 있었는데 왜 하필 군대라는 언어로 나왔을까? 피곤했는데 왜 피곤함을 국가대표팀의 주장에게 그것도 병역 경험을 조롱하는 말로 이어졌을까라면서 매우 세련되게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냉소가 전문성이다라고 착각하는 이 기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이야기해요. 기자는 직업적으로 이 대상을 가까이서 보잖아요. 훈련장도 가서 볼 수 있고 인터뷰도 요청할 수 있고 표정도 직접 읽을 수 있고 몸짓을 관찰하고 반복해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가 때때로는 이상한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팬이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안다. 나는 저 사람의 민낯까지 본다. 건강한 거리감을 두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기자가 팬들처럼 감탄하고 막 존경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할 때는. 일정한 거리도 줘야 되고 비판적으로도 봐야 되고 질문도 해야 돼요. 하지만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감탄하지 않는 태도가 전문성이라고 착각을 하고 냉소적인 것을 통찰력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팬은 감탄하는 대상이고 기자는 판단하는 대상이다. 기자도 감탄하고 또 박수도 보낼 수 있고 사실은 존경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역시 처음 기자를 시작할 때 뭐 선배 기자들이나 기자업계에서의 분위기나 이런 얘기들도 들었습니다. 팬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뭐 이거 하면 안 된다. 저도 그거를 되새기고 시간들이 거쳐오면서 뭐 그런 감정을 품게 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제가 생각한 것은 상호 존중, 존경 그리고 서로가 건강하게 이 사회의 좋은 방향성으로 이 사회라는 게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결국 축구를 하는 것도 기자로서 일을 하는 것도 더 좋은 삶, 행복한 삶, 모두가 더 잘 살기 위한 삶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냉소가 아니라 애정과 존중, 공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유튜브를 또 본격적으로 하면서 많은 생각을 바꿨거든요. 근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현장에서의 상황은 특히 이미 많은 기자들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또 그들과 교류하고 또 어찌 보면 레거시 미디어 속에서 이런 전통과 관습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녹아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사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가까이서 본다는 게 더 깊이 이해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복적인 관찰이 사람을 대상화하기 쉽다라면서 선수가 사람이 아닌 기사의 재료가 되고 인터뷰인은 코멘트의 공급원이 되고 스타는 취재 동선 안에 자원이 된다는 거. 손흥민 같은 선수는 더더욱 그렇다고 설명하는데요.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기사와 조회수의 원천이죠. 기자는 그에게 기대어서 기사를 씁니다. 손흥민이 뛰어야 기사가 나오고 손흥민이 말을 해야 멘트가 생기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있어야 독자의 눈길이 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의존하는 존재 아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취재 대상에게 기대면서도 말로써는 그를 낮추고 폄하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작게 말함으로써 내 자신이 작지 않다고 느끼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 의식의 그림자입니다. 취재권이 권력이 아니고 접근권은 우월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이 자주 보는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 존경심을 무디게 만들죠. 선수와 같은 공간에 있고 훈련을 보고 인터뷰를 요청하고 경기 전술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으면 자신도 그 세계의 일부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한 조롱 역시 취재 대상에게 의존하면서 그 위에 서고 싶다라는 직업적인 이중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정한다기보단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근데 저는 이거 매우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허세라는 것의 본질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타인을 낮춰야만 겨우 자존감이 선다. 내가 타인에게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이루는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좀 거친 표현을 쓰면 열등하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심리적으로 우월하고 싶은 마음이 표현되는 게 허세로 드러난다는 건데요. 본문 내용이 그걸 잘 설명합니다. 손흥민은 한국 축구에도 너무도 큰 이름이죠. 대표팀의 주장이자 한국 축구의 얼굴이고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증명해온 정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인데 왜 근데 그런 손흥민 선수가 유독 한국에서만 한국 언론과 일부 한국 팬들에게만 저평가받고 폄하받고 깎아내리고 욕을 먹는가?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더 들으면은 해외의 유명한 스타일에 대해서 이러는 것보다 한국 스타일에게 더 그러는 거는 한국인이니까 내가 가까우니까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제 민낯을 알아. 얘 원래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서 더 질투하게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근데 정면으로 깎아내리기는 어렵다. 축구 실력으로 공격하기도 어렵고 커리어로 무시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기자들은 다른 기준을 찾게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기준, 적어도 자기 안에서는 그래도 이건 내가 더 잘 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인데 그 두 남성 기자에게는 그 기준이 군대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감은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설 수 있지만 허세라는 건 누군가를 낮춰야만 서는 겁니다. 나는 군대 갔다 왔다 라는 말이 건강한 자부심이라면 타인을 욕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 자부심이 불안정하다면 과시가 된다는 거예요. 더 세게, 거칠게, 낮잡아서 말해야지 내 위치가 확인된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별게 아니라 별 사람이 아니라서 조롱한 게 아니라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조롱을 해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인정하면 내가 작아지는 것처럼 느낄 때 나는 저렇게 못돼서 내가 좀 초라하게 느낄 때 사람은 상대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대신 흠집 잡고 그 흠집을 확대하고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이걸 모르잖아. 그들은 손흥민 선수를 낮춰서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이미 작아진 자신을 견디기 위해서 손흥민을 낮춰야 했을지 모른다라는 정말 팩트 폭행에 가까운 얘기죠. 저는 이 부분도 그 얘기를 한 본인들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감정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 잠재의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독점한다라는 내 우월성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요. 주장이라고 소대장 뜻이 뛰는 건가라는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손흥민 선수를 축구대표팀의 주장으로 보지 않는 정말 이 역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발화자는 손흥민을 자신에게 익숙한 병영세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건데요. 축구대표팀의 주장은 그의 입장에서는 소대장이 되고 월드클래스 선수의 몸짓은 군대식 조롱 코드가 된 겁니다. 이어진 군대도 안 갔다 온이라는 말은 손흥민의 자격을 빼앗는 말이에요. 너는 우리가 겪은 세계를 모른다. 너는 그 고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완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식의 서열의식이 깔려있다는 것이죠. 손흥민이 축구로 얼마나 많은 걸 이뤘든 이 말 안에서는 그는 군대를 모르는 사람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경험 독점심이라는 것은 내가 겪은 게 진짜 고생이고 내가 아는 것만 진짜 세계고 네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걸 모르면 부족한 사람이라는 태도로 나온다는 것이죠. 군대의 군자도 모르니라는 그 해당 기자 발언의 표현은 상대의 무지를 선언하는 겁니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 훈련, 책임감, 압박감,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지금까지의 희생은 다 지워지고 남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너는 우리가 겪은 군대를 모른다. 3주 군사훈련 갔다 온 거, 너 선수로서 뭐 금메달 따고 한 거 모르겠고 너는 어쨌든 군대 가서 이런 생고생 안 해봤잖아 라는 마음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이뤄했고 또 성취했고 받는 모든 존경을 다 깎아내리는 근거로서의 기자들을 사용한 것이죠.
두 기자가 손흥민 선수의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부정하기 어려웠을 테다. 대신 자신들이 독점한 경험을 꺼냈다라는 건데요. 병역 문제는 그 기자들이 손흥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지였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축구장에서는 손흥민이 주장이지만 군대 이야기에서는 자신들이 선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이 권력화되는 또 하나의 사람들의 중요한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한국 남성들의 심리. 군대가 어떤 이들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말할 만한 고생담이 되고 자기 정체성을 지탱하는 자부심, 난 이런 힘든 걸 이겨냈어라는 자부심이 된다는 건데, 단 그 자부심이 타인을 내려치는 도구가 될 때 고생은 기억이 아니라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군대는 억울함이면서도 자랑이고 고생이면서도 훈장이고 상처이면서도 자격증이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그걸 견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는 권한이 된다는 겁니다. 군 경험이 자기 내부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느낄수록 그 경험을 더 세게 만드는 거예요. 내 군 경험이 어떤 내 충분한 내 인생의 커리어에 뭔가 도움이 안 됐으면 내 그 경험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걸 내세우고 싶어진다는 거죠. 내가 겪은 고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면 너무 허무하니까 그 고생을 의미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군가는 이 군대를 도덕적 자산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병역 특례를 받게 된 스타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는 것이죠. 군대에 오래 가지 않았는데도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겪은 시간을 겪지 않았는데도 박수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국민적 영웅이고 나는 평범한 그냥 군필자다. 이 비교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감의 얼굴로 누군가를 응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다 온이라는 말은 그렇게 박탈감을 도덕적 비난으로 포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뛰었고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서 병역 특례를 받은 거예요. 특혜가 아니라 정당하게 본인이 이뤄낸 성과를 통해서 이 권리를 얻게 된 거거든요. 법과 제도 안에서 주어진 혜택인 겁니다. 제도적으로 정당한 일이라고 해서 물론 모두가 납득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욕할 일이 없는, 욕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군대처럼 물론 개인의 청춘, 시간, 자존심, 억울함이 뒤엉킨 경험에서는 정당하다고 해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죠. 누군가의 특례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고생이 무가치해진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성취를 인정하는 대신 그를 군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대화의 중요한 점, 두 기자가 주고받았다는 말이라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소대장 뛰듯이라는 군대 농담으로 문을 열자 다른 기자가 군대도 안 갔다 온이라는 말로 수위를 높인 거예요. 누군가를 같이 비웃는 동안 두 사람이 같은 편이 되는 거죠. 너도 알지? 우리끼리 통하지? 우리는 알잖아. 저 새끼 알잖아. 우리 둘 다 군대 갔다 왔잖아. 이들의 말은 서로를 향해 있는 겁니다. 이때 손흥민은 두 남성이 자기들끼리 유대를 확인하는 재료가 된 거예요. 군대 농담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자주 쓰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 사이에서는 몇 마디만으로도 공통의 기억이 열리죠. 소대장, 간부, 뜀걸음, 얼차려, 점호 같은 이런 말들. 설명이 필요 없다. 남성들 사이에 빠른 접속 코드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농담으로 그쳐야 되죠. 사적인 유대 언어가 공적 현장에서 선수 개인을 향한 조롱으로 튀어나올 때 그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거예요. 물론 사담을 한 거지만 공적 장소에서 한 거잖아요. 다 일 끝나고 술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얘기했다라면 뭐 유출될 일도 없고 유출되더라도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대표팀의 훈련을 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 말을 했다라는 게 문제다. 저 역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는 곳에서 안 들리는 곳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장소는 그 장소가 아니라 대표팀이 월드컵 경기 훈련을 하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유출된 것이 억울하거나 이것이 사고였다고 해도 이 발언을 한 상황이 결국 선수들에게 알려지고 선수들의 심리와 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들이 장을 탔다는 게 명확하고 이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가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공모를 했기 때문에 수위가 커진 거예요. 혼자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말이 옆 사람의 반응을 만나서 더 거칠어졌다. 첫 발언은 그냥 장난처럼 시작됐을 수 있는데 두 번째 발언이 그 장난에 욕설을 얹은 것이죠. 농담이 조롱이 되고 조롱이 모욕이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이 더 씁쓸한 이유는 발언자들은 그 말을 그냥 사담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툭 던지는 말, 현장 주변에서 그냥 흘러가는 농담 정도인데 근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못한 거지? 유출하는 데가 잘못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자는 얘기합니다. 사적인 말이라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대에 뒤라고 믿었던 말이 무대 앞으로 흘러나온 이번 사건은 손흥민 선수를 향한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대표팀의 주장이 아니라 병역 농담의 소재가 됐고 세계적인 선수가 아니라 군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영상에 담겼던 건 그 시선입니다.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게 사담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시선을 갖고 취재 기자가 월드컵 현장까지 간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라는 그걸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이 기자들에게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너무 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있고 너무 많은 박수를 받고 너무 많은 걸 가진 사람. 그래서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세계로 끌고 들어왔다. 그 세계의 이름은 군대였고 어쩌면 그 현장이었고 어쩌면 기자라는 역할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다방면으로 추론합니다. 평범한 훈련 장면에서조차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의 자리에 놓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죠.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감정은 손흥민 선수를 깎아내리는 말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말은 손흥민 선수라는 그 선수보다 그 말을 뱉은 사람들, 그 기자의 세계를 더 많이 드러냈다고 정리합니다. 이 말은 전부 이 기사를 쓴 이동건 기자의 개인적인 의견과 해석인데 저는 이 의견과 해석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감정을 많은 기자들이 겪고 또 한 번씩은 생각해 봤고 느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추론, 믿을 수 있는 정말 공감되는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멕시코 대표팀과의 경기를 앞둔 공식 회견에 황인범 선수가 참석을 했고 인터뷰가 진행이 됐지만 이것은 의무 인터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언론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진행이 됐고 여전히 한국 대표팀의 훈련장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과 한국 언론 간의 인터뷰 혹은 뭐 한국 언론과 인터뷰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의 인터뷰가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멕시코와의 경기 이후에 이런 상황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미 보도가 나온 대로 2명의 기자 중 1명은 이미 사과를 먼저 했고 이미 훈련장에 가지 않겠다고 했고 안 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1명의 기자가 본인 개인의 뭐 생각이라기보다는 언론사 쪽에서 회사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서 계속 취재를 했다고 해요. 계속 취재를 하게 되면서 이 사태가 장기화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 좀 수소문해본 결과 멕시코와의 회견을 앞두고는 나머지 1명의 기자 역시 훈련장 취재는 안 하겠다. 이 얘기가 공식 회견이나 공식 경기는 이미 취재증이 발급이 됐고 현장의 기자를 또 파견하는 언론사 그 자체의 일도 있기 때문에 공식 현장은 갈 수 있지만 한국 대표팀이 한국 기자단을 위해서 마련했고 대한축구협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훈련장의 훈련 취재 및 인터뷰 진행 등은 해당 기자들이 2명 모두가 이제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은 또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선수들 쪽으로 직접 어떤 게 교류나 소통이나 협의가 이젠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단 경기를 잘 치르고 경기 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상황이 확보가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신중하게 저희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침내 멕시코와의 경기가 열리죠. 6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멕시코와 A조 2차전. 이 경기 너무나 중요한 경기인데 경기 자체보다는 다른 이슈들이 논란이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는 선수들도 이 경기를 응원하는 팬들도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은 다른 현장의 기자들, 취재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기자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많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이 많이 정말 힘들고 무엇보다 이 선수들, 이 얘기를 들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많은 대표 선수들이 정말 중요한 월드컵을 치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 빨리 잘 해결되고 멕시코와의 경기도 좋은 경기 치르고 또 이겨서 이번 월드컵 우리 대표팀이 역사적인 대회 멋진 성과를 이루기를 응원합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멕시코전 입중계 그리고 앞으로 나올 믿을 수 있는 소식, 팩트체크된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